안녕하세요. 영웅 전찬남입니다. 현재 날짜 2021년 1월 4일 저녁 7시 25분이고요. 네, 오늘의 아픈 손가락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HLB,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효성첨단 소재,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지금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 하시는 종목 중 하나이죠. 박셀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장중에 올려드렸었던 1월 3일 아픈 손가락 종목과 다르게 이번 영상에서는 내일 방송을 앞두고, 내일 증시 코라텍 방송을 앞두고 이렇게 제가 직접 좀 얼굴로라도 좀 인사를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물론 초췌하지만요, 초췌하지만 이렇게 조금 얼굴로 좀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좀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네, 종종 얼굴로 이렇게 좀 인사드릴 거니까는요. 네, 물론 잘난 얼굴은 아니지만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픈 손가락 1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종목을 보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 가능하듯이 첫 번째는 최대 주주의 지분을 항상 저는 눈여겨보고요. 제가 이제 방송 통해서도 계속 한 수십 번, 수백 번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12개월 사이 공시로 봅니다. 상장회사, 즉 코스피든 코스닥 상장회사든 12개월 사이 공시를 보면서 이 회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한 경우는 없는지, 또는 BW를 발행한 경우는 없는지, 또는 뭐 주식 전환 청구권 행사, 즉 CB를 발행한 경우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눈여겨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관리 종목 지정 이력이라든지 코스닥 거래소나 코스피 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받은 경우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확인 후에 조금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는 게 많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테마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이 상장회사에서 실적 자체가 부실하다고 하면은 그거는 소위 말하는 잡주, 부실기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실적을 중요시하게 보고요.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 오너 리스크도 눈여겨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슈를 가지고 저는 항상 제가 종목을 선정하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요. 이 아픈 손가락 영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전차남이 보는 종목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께 좀 피드백을 드리고자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HLB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그리고 시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HLB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셀트리온에 이어서 HLB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HLB는 굉장히 이 코스닥 거래소에서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 HLB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35,900원입니다. 1월 4일 장 마감 가격이요. 그리고 이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 보니까는 일단 이 HLB에서 인수한 엘레바랑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신약 개발을 항암제랑 그리고 면역 치료제 및 임상 실험 등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 전문 의약품 회사고요. 이 HLB는요.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코스닥 상장사가 HLB만 있는 게 아닙니다. HLB도 있고 HLB 생명과학도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자회사인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코덱스 시장에서는 단디바이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울리지 않게 뭐 선박 구명정이라든지 특수선박, 뭐 GRP5 및 조선기자재 역시 뭐 생산 및 판매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볼 필요도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최대주주 지분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건데, 일단 진양군 회장 외 8인 같은 경우에 최대주주 지분은 11%도 되지가 않습니다. 즉 한마디로 개인들의 유통 비율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8월 달에 공매도를 반대한다 하면서 한국 뭐 공매도 반대 뭐 개인 투자자 연합회에서 8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한번 이 HLB로 그냥 전부 다 대동단결해서 매수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장중에 20% 이상 상승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들의 매수세에 의해서도 주가가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는 회사일 정도로 개인들의 유통 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1년 사이의 공시를 볼게요. 이 1년 사이의 공시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HLB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2월 22일에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장본부로 의해서.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및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결정 지연 공시로 인해서 10월 21일에
네, 공시를 한 개 발생했고 사유가 발생일은 10월 20일이고요. 또 지정 예고일은 12월 22일에 이 공시가 나왔고, 그리고 1월 14일 안으로 이 결정 시한이 된다고 합니다. 1월 14일 부분에 만약에 조금 공시가 발표가 되지 않거나 또는 뭐 번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은 코스닥 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받게 됩니다. 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벌점 한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5점 이상이 되면 하루 이상 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도 조금 다반사로 있고요. 무조건 뭐 거래 정지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1년 사이에 누적 벌점 같은 경우가 15점 이상일 경우에는 좀 코스닥 시장 본부로부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또는 명성 TNS라든지 그 외 뭐 다른 상장사들처럼 거래 정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사이에 누적 벌점이 15점 되지 않는 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분들은 2021년은 지났으니까 그럼 2022년부터 처음 세팅되는 겁니까?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1년 사이에 15점은 받지 않는 게 좋다. 일단 이런 공시가 나왔다는 건 좋지 않은 거니까 네, 꼭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HLB의 다음 공시를 보도록 할게요. 이 HLB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제가 이번에 좀 예전에도 과거에도 종목을 이전에 다른 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면서 수익 들였던 기억도 있었던 종목인데, 이 HLB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발을 많이 뻗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비상장 CRO 전문 기업인 노터스의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10% 가까이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그리고 취득 방법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현금 및 신주 인수권 부사채, 즉 BW 발행을 취득해서 좀 주식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 진출 및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극대화로 목적으로 이 회사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즉 지분을 취득한 거죠. 일단 이 회사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 회사, 즉 HLB가 노릴 수 있는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일단 이걸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HLB의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될 수 있고요. 왜냐면 노터스 같은 경우는 일단 비상장 기업이고요. 그리고 CRO 전문 기업인데, 일단 이 HLB의 좀 임상, 뭐 신약, 뭐 면역 치료제라든지요, 또는 항암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임상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가 조금 도움을 줄 거다라는 기대감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국 반려동물 시장에 조금 치료제 이 개발하는 회사 이 개발로 인해서 이런 좀 상승 모멘텀도 하나 더 얻을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구조 개선, 이 HLB의 재무구조 개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해가지고, 이번에 이 주식회사 노터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HLB가 얻어갈 수 있는 세 가지는 이렇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HLB가 또 한 번 이번에는 회사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즉 이거는 이번에 뭐 노터스처럼 뭐 지분 취득을 한 경우가 아니라 100% 그냥 HLB의 순수자본 100%로 이 FA라는 기업을 흡수 합병을 한 사례인데요. 이 FA 같은 경우가 체외 진단 전문 기업입니다. 뭐 시젠이라든지 휴마시스라든지 이런 경우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HLB 같은 경우가 앞으로는 조금 시젠이나 바이오니아나 이런 다른 회사들처럼 진단 키트 관련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는 조금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데 한 번 더 뉴스 기사를 좀 캡처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뉴스 기사를 캡처해서 가지고 오게 됐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 신약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비임상 시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 노터스의 연매출은 2018년 370억 규모에서 2019년 460억, 2020년 600억으로 매년 20% 이상 빠르게 성장됩니다. 이런 기업의 10%의 지분을 취득한 거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HLB 생명과학이 개발하고 있는 동물 항암제 비임상 실험을 노터스에 위탁하면서 매진 2년을 시작으로 노터스가 이 HLB 바이오 생태계에 편입돼서 HLB의 R&D의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큰 도움을 줄 거다라는 뉴스 기사고요. 그리고 일단 요것도 뉴스 기사에서 제가 한번 이미지를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연구 단계에서 HLB 생명과학과 HLB 제약, HLB 셀, 단디바이오 굉장히 많아요. HLB 계열사 같은 경우가요. 그리고 여기서 연구 단계하고 비임상에서는 노터스가 담당을 할 거고, 임상 개발에서는 베트남 바이오 회사인 나노젠, 단디바이오, HLB 셀, 뭐 그냥 HLB의 모든 회사가 다 포함된다 보면 됩니다. 제조는 HLB 제약, 하진 메디칼, 유통 이렇게, 즉 HLB에서 연구에서부터 유통까지 전부 다 담당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다. 이번에 비임상 CRO 전문 기업인 노터스 인수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및 오너 리스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빠져선 안 되고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건데,
일단 이 HLB 회장인 진양곤 회장님 같은 경우는 2020년이었나요? 2020년에 한번 라인 펀드 사태인가요? 한번 이 펀드 사태로 인해 가지고 조금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HLB 같은 경우가 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큰 금액이 조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때 진양권 회장 같은 경우가 직접 나서서 조금 실제로 인정을 하기도 했고, 인정을 했지만 주가는 계속 하락세로 좀 면치 못했었고요. 그때 당시는요. 그리고 이 HLB 회장 같은 경우가 이번에 넥스트 사이언스가 한번 조금 이 나노젠에 나노코박스라는 백신 관련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좀 주가 상승 나올 때 지분을 보유주식을 모두 팔았다, 장내 매도했다. 하필 또 장내 매도입니다. 굉장히 나쁜 행동이죠. 이런 장내 매도를 통해 가지고 조금 촉수관계인 지분 매도 소식이 좀 있어서 좀 안타까운 아쉬운 부분을 좀 보여주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 파란불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HLB 자회사인 즉 넥스트 사이언스와 그리고 베트남 제약바이오 나노젠의 MOU 관계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조금 나노젠이 이 코로나19 백신을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들고 있는 백신과 비슷한 플랫폼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HLB가 좀 득을 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HLB의 자회사가 또 넥스트 사이언스니까는요, 직접 투자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이 나노코박스라는 이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가 국내에 유통되게 됐을 때는 HLB가 유통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열어둘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재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무는 형편없습니다. 네, 재무는 사실 3, 4업년도 영업이익이 적자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네, 매출액이 늘어나는 만큼 적자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어떤 분들은 매출액이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거는 당연히 매출액이 줄어드는 것보단 좋을 수가 있죠. 하지만 자산 규모가 증가되는 거고, 자산 규모가 증가된다는 건 부채 역시 증가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닥 좋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보실 거는 단기 순이익입니다. 단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계속 누적으로 조금 마이너스가 좀 심화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일단 2, 3업년도가 일단 좀 심각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모멘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HLB, 제가 다른 아픈 손가락 종목에는 욕을 넣지 않았는데, 이 HLB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시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시즌이나 신풍제약이나 삼성전자만큼이나 정말 HLB는 많은 분들께서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상승 모멘텀과 하락 모멘텀을 좀 정리해놨고요. 일단 상승 모멘텀을 보면은, 일단 이 회사의 자회사인 넥스트 사이언스와 그리고 MOU 관계를 맺은, 즉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은 베트남의 바이오 회사인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백신 상용화 단계로 이 HLB의 국내 유통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 나올 수 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번에 흡수 합병한 체외 진단 전문 기업인 FA 인수로 인해 가지고요, 좀 체외 진단, 즉 진단 키트 사업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자회사, 즉 미국에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역시나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뮤노믹 테라피티스라고 해서요. 이 회사가 원래는 작년에 미국 나스닥에 조금 상장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미국 나스닥 상장이 아니라 올해 2022년에 코스닥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을 할 수 있다라는 조금 이 발표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코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회사인 HLB 같은 경우가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상장 CRO 전문 기업인 로터스의 지분 취득으로 인해서 중국 반려동물 시장 진출 가능성과 HLB의 재무구조 개선도 역시 기대감이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이 동사의 리보세라닙이라고 있어요. 간암 치료제인데, 이게 미국 FDA, 즉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 안전처인데, 여기에서 패스트 트랙, 즉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보세라닙 상용화로 인한, 즉 긴급 사용으로 인한 조금 매출 부분도 확대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과거에 사실 이 HLB 같은 경우는 아파티닙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로 이슈가 크게 부각이 돼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왔었는데, 이 아파티닙 같은 경우가 조금 이슈가 좀 감소하면서 좀 주가가 큰 폭으로 약세 보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일단 아파티닙은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이렇게 5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봤을 때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만은, 반대로 이제 좀 리스크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이 회사가 코스닥 거래소 본부에선 공매장부 상위
5위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CIS랑 거래 정지된 신라젠, 그리고 현대바이오, HLB, KMW, 시젠, 셀트리온 등이 있는데 일단은 뭐 공매도 대차 정보가 너무 많은 회사 대차 잔고가 좀 많은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5월 3일 즉 2021년 5월 3일 이전에 지금 만약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됐었다고 하면은요, 사실 요거는 리스크로 작용되지 않는데 주가가 상승 나올 때마다 조금 이 공매도 세력의 조금 계속되는 공매로 인해 가지고 주가 상승이 조금은 힘들지 않나, 주가 상승하는 데 좀 있어서 버겁지 않나, 이런 좀 리스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1월 14일에 부성세 공시 법인 지정이 예고됐습니다. 누적 벌점은 없어요. 1년 사이에 누적 벌점은 없어서 다행인데 벌점을 받는 경우는 절대 좋지 않다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오너리스크 부각입니다. 일단 진양곤 회장을 비롯해서 특수 관계인 같은 경우가 일부 지분을 좀 매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회사의 리스크로 볼 수 있다,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최종 피드백 보도록 할게요. 일단 1월 14일 전에는 한 차례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1월 14일 이후에 재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소나기가 내릴 때 소나기는 피하는 게 좋다 좀 보고 있고요. 또한 진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1차는 38,000원까지 보시고요. 38,000원에서 4만원 사이까지 보시고 2차 같은 경우는 42,000원까지는 좀 보셨으면은 좋겠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HLB는 여기서 좀 피드백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효성첨단 소재 보도록 할게요. 효성첨단 소재는 보면서 굉장히 좋다, 좋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기업입니다. 사실 어느 애널리스트든 간에 이 회사를 보면서 위험한 회사다, 안 좋은 회사다,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이 회사의 주 사업 부분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타이어 1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타이어 보강제, 시트 및 에어백, 원사 및 원단의 안정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렇게만 말하면은 여러분들 사실 체감상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이 회사는 타이어 코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 코드는 타이어 내부를 구성하는 보강제, 이 보강제로서 타이어의 형태 유지 및 편안한 승차감을 부여하는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 부분에서는 전 세계 승용차 2대 중, 즉 한마디로 그냥 여러분들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든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빌라, 아파트에 주차되고 있는 차 중 2대 중에 한 대 같은 경우가 효성 첨단 소재의 타이어 코드를 사용할 정도로 이 부분에서는 이 회사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폴리에스터 원사랑 나일론 원사, 카페트 원사, 이 한마디로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이 회사가 섬유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탄소 섬유로도 탄소 섬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탄소 섬유 같은 경우가 수소차 제조하는데 필수적인 부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효성 첨단 소재는 수소차 관련주로도 분류가 돼서 주가가 상승 나온 경우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최대주주 지분을 보도록 할게요. 44% 가까이가 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은 7%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건강한 기업의 특징은요,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이 항상 5% 이상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7% 가까이 있으니까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볼 수가 있는 거고, 12개월 사이 공시를 보면 전혀 문제될 만한 거 없습니다. 이거는 빚 갚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실적 및 오너 리스크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재벌 3세예요, 이분께서.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21년에 2조 원을 돌파했다는 직접 뉴스까지도 나왔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이 회사의 주가는 좀 큰 폭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상승한다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HLB보단 빨리 끝나게 됐는데 너무 좋은 회사라서 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설명을 드릴 것도 없고요. 이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일봉 차트와 월봉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 사실 지금 현재 주가에선 저는 좀 더 빠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현대차의 수소차 생산 라인 중지 소식과 글로벌 자동차 회사인 BMW, 폭스바겐, 벤츠 같은 경우가 수소차보다 전기차 쪽으로 생산을 확대하려고 했고요. 이런 소식 등으로 인해서 수소차 관련주는 주가가 모두 약세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전기차 타이어를 생산하든 배터리를 생산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알루미늄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희토류 가격 상승에 따른
따라서 좀 매출 저하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전기차 테마라든지 수소차 테마가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자재 대란이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55만원 부근까지는 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절대 손절할 종목은 아니고요. 만약에 보유자분이시라면 55만원 부근에 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보도록 할게요. 자, 박셀바이오 이제 아픈 손가락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동사는 항암 면역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텍 회사고요. 요런 거는 그냥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반려견 전용 항암 치료제인, 항암 면역 치료제인 박스로킨이라고 하죠. 이 박스로킨 조금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25만원까지도 상승 나왔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5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은 정말 뭐 정리매매인가? 라고 할 정도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 이 회사의 최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는 27% 정도 됩니다. 최대주주 지분 좀 약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유통 비율이 좀 높다는 거죠. 그리고 12개월 사이 공시를 보면은 사실 이 회사의 박셀루킨, 한마디로 박스루킨, 주가를 크게 부양을 시켰었던 주된 모멘텀 중 하나인 이 박스로킨을 이 회사가 자진 철회를 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실적 및 오너 리스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부채가 2021년 9월 30일, 즉 2021년 3분기 실적이 부채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채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본금 같은 경우 늘었지만 부채도 같이 늘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오너 리스크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박셀바이오 대표 이사님께서 계속 소액 주주랑 좀 갈등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 초록색 그 토론방, 네이버 토론방 같은 경우에서 일부 소액 주주가 이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박셀바이오 오너 같은 경우가 고소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다. 여기서 주주 갈등이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조금 안 좋게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조금 확인하면서 좀 어이가 없었는데 뒤늦게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하겠다고 조금 뛰어들었다 라고 직접 발표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 주주들이 좀 불만이 좀 가중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최종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의 최종 피드백은 일단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죄송하고 무엇보다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이 회사는 일단 매도하시는 게 좋다 좀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한다는 거는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백신 개발이라는 게 무슨 레고 조립하듯이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ST팜 때부터 제가 정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주식 섹터를 보는 섹터 중에서 정치 테마와 제약바이오는 전문이라고 할 정도로 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은요, 이 백신은 치료제 개발, 백신보다 더 힘든 게 치료제 개발이고요. 근데 백신 같은 경우 절대 쉽지 않죠. 백신이든 치료제든 전임상 단계, 일단 후보 물질을 발굴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전임상 단계, 그 다음은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보통 임상 2상 이후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긴 하지만은 보통 임상 3상이 다 진행되고 나서 그렇게 시작이 되지만은 모더나나 화이자도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8개월 정도 걸렸기 때문에 지금 백신 접종 이상 반응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는 건데 일단 최소한 1년 이상은 봐야 됩니다. 1년 이상은 봐야 되는 거고 그만큼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고 백신을 개발하든 치료제를 개발하든 저작권 같은 경우, 즉 기술에 대한 저작권 같은 경우를 모두 다 피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피해가려면은 조금 많은 좀 풍파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매도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아픈 손가락 종목 같은 경우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HLB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죠? 효성첨단 소재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셀바이오 세 가지 종목을 가지고 아픈 손가락 종목 분석 영상 찍었고요. 그리고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리는 분석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주관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도 크게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상승과 하락은 보장되지 않는 부분 꼭 인지 부탁드리고요.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 회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손실 중인 종목 대상으로만 하루 3개에서 1개씩
네, 이렇게 조금 아픈 손가락 종목 분석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뭐 종목을 그냥 임의로 선정해서 제비뽑기 하듯이 임의로 선정해서 찍는 게 영상 찍는 게 아니라 체험방 우리 스페셜 회원님들의 조금 종목들 보유 중인 종목들을 항상 여쭤보고 이렇게 조금 영상을 찍는다는 부분 꼭 인지 부탁드리고요. 제가 영상은 항상 10분 내외로 끊으려고 하는데 그게 좀 안 됩니다. 말이 많다 보니까는 20분을 넘게 됐는데 절대 여러분들께서 20분 넘게 다 들으시더라도 네, 절대 손해보는 경우도 없고요. 무엇보다 20분 넘게 들었으니까 돈 주세요. 이런 것도 없으니까요. 영상 네, 꼭 경청하시면서 꼭 무조건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투자하신 데 있어서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웅 전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